네. 자, 이제는, 이제 마지막 우리 9, 10월 기간 동안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되죠. 그래서 문제풀이반 과정 끝날 때 제가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표는 6일 과정이에요, 선생님들.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치러야 되는 거고 모의고사는 전 영역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? 이 전 영역을 다 정리하고 오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금 보면 토요일이 시험이라고 만약에 기준을 잡으면 일, 월, 화, 수, 목, 금 6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. 그렇죠? 그 기간 동안 전 영역을 나눠서 이제 안배를 해야 하는데 밑에 지금 음영 처리 안 돼 있는 부분에 보면 해시리 그리고 건강안전, 법규, 논술 이렇게 넣어놨죠. 얘는 우리 매일 보기로 한 거예요. 그죠?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오셨던 부분들이고 근데 얘가 지금 6일로 나눠져야 하니까 6분의 1 범위씩 다뤄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해설서랑 실행자료, 이해자료도 6분의 1 덩어리로 나누셔가지고 이제 일요일 날은 그 6분의 1 범위를 하시고 월요일에는 또 6분의 2 범위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6등분을 해 놓는 거예요. 건강과 안전 영역도 영역별로 나눠서 총 6등분을 해 놓고 요일마다 반복을 해 나가시는 거고 법규도 마찬가지고 논술은 이제 매일 일정 시간 우리 쓰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하는 부분 거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.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개론과 교과 영역을 그죠 연결을 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동작 왜 신체 부분에서 동작만 빼는 이유는 건강안전을 별도로 그죠 매일 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동작과 발달 연결하고 의사소통과 사상 연결하고 뭐 사회관계, 성격 이런 식으로 지금 위에가 교과 영역이면 밑에는 개론의 어떤 소영역들입니다. 그죠? 이렇게 하나씩 연결을 하는데 지금 토요일에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나는 틀린 문제를 다시 소화하고 그 부분을 암기하고 이러는 게 조금 빠듯해서 하루가 더 있어야 된다. 오답을 처리하는데 하루가 더 있어야 된다 하는 선생님들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을 시험 보고 시험 공부하는 걸로 잡고 나면 공부할 수 있는 요일이 5일 남죠. 5일. 그럼 5일 동안 공부를 하려면 운영편을 5분의 1씩 나눠서 별도로 빼고 성격과 사상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. 그죠? 그러니까 공부 계획은 우리 선생님들 일정에 맞춰서 자신의 어떤 공부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진행하는데 지금 이 6일 과정은요 토요일에 모의시험을 보고 나서 그 오답이 다 소화가 되는 경우예요. 그죠? 야간에 다 내 걸로 만들어 놓고 오답 노트에다가 인출 단어를 좀 적어 놓고 이런 마무리까지가 되는 경우라면 토요일 하루가 시험 보고 그 부분 보완 공부하고 다시 이제 6일간은 총정리가 되지만 나는 시험 보고 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파고들어야 되고 시간이 더 필요해 하는 선생님들은 이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러면 전 영역 공부를 5일짜리로 계획을 세우시고 근데 5일 동안 나 이거 다 소화하는데 너무 버거워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? 10일짜리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. 10일에 전체 영역을 해독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5일짜리 계획하에 2분의 1 또 이쪽 뒤에 있는 5일에 2분의 1을 해서 총 10일이 전 영역을 해독하는 그런 일정으로 이제 또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죠. 이해될까요? 네. 그래서 나 혼자 이해될까요? 하고 네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뒤에 그 합격한 선생님 계획표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조금 이따 볼게요. 다 뒤로 넘기셨어요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6일짜리를 짜냐 5일짜리를 짜냐 혹은 나는 6일 5일의 전 영역 해독이 아직은 버거워하는 선생님들은 10일 계획하에 좀 접근하셔도 됩니다. 근데 다만 뒤로 갈수록 10월달이 되면 줄어들어야 돼요. 계속 이렇게 안고 가기보다는 자꾸 줄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지금 이 시기에 선생님들이 만드셔야 하는 게 오답 노트죠. 우리 문제풀이반부터 아마 만들어 오시는 경우 많으실 텐데 오답 노트 2가지 방식이에요. 하나는 2가지 유형 만들어야 돼요. 하나는 내용 부분에서 틀린 거 적어 놓는 오답 노트. 그다음 또 하나는 출제 스타일이라든지 내가 하는 실수 노트. 실수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난 이런 부분 자꾸 실수하네 하고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랑 적어 놓는 거 2가지인데 1가지 썼어. 그죠? 그리고 뭐 A에서 찾으라고 했는데 뭐 어떤 부분만 봤어. 기억이 2개 있었는데 하나만 봤어. 이런 식의 내가 하는 실수를 또 모아놓고 나서 시험 보기 전에 그 실수를 들여다보셔야 돼요. 그래야 내가 이번 회차에서는 이 실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. 그래서 이제 내용 부분도 인출하는 노트는 핵심 단어만 담겨야 되고요. 우리 오답 노트에 절대 문제 잘라 붙이고 거기에 내용 다 담는 거 아니죠. 딱 내가 틀린 영역에 인출해야 될 단어만 쓰는 거예요. 만약에 오늘 그 기본 운동 동작 중에 뛰기를 틀렸어요. 뭐 뛰어넘기를 썼다거나 그럼 나는 뛰기랑 뛰어넘기를 정확하게 구분 못한다는 소리예요. 그렇죠? 그럼 오답 노트에 뛰기
뛰어넘기, 구분하기 이런 거 적어 놓는 거예요. 그럼 개를 보고 머릿속에서 이제 인출을 하는 거죠. 뛰기는 한 발 또는 두 발로 날아올라서 두 발로 착지하는 거라면 뛰어넘기는 한 발로 먼저 착지하고 다음에 두 번째 발이 옆에 와서 붙는 거예요. 그렇죠? 집에서도 한번 직접 동작도 해봐야 하지만 인출할 때는 단어를 적어놓고 개를 통해서 정의가 인출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돼서 사실 오답 노트 손바닥만한 거 작은 거 하나 있으면 됩니다. 이제 틀리니까 너무 많은 경우도 오답 노트가 두꺼워질 이유는 사실 그렇게 없어요. 그죠? 핵심 단어들만 적어놓고 나머지는 다 내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들이죠. 이렇게 해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하고요.